돈이 없으면 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부르세요. 그 거친 목소리는 서울 시내버스의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찬 젊은 남자가 옆에 서 있는 노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 내 옆에 서 있어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길 바라는 거예요. 낡은 회색 코트와 낮은 야구 모자를 쓴 노인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난간이 있고 난 그냥 여기 서 있을 뿐이야.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났다. 그 남자는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척하지 마. 늙은이들은 항상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버스 공간이 동결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엿보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했다. 몇몇 젊은이들은 헤드폰을 끼고 눈을 휴대전화에 떼지 않은 채 노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차 구석에는 25세의 김유진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붙어 있었는데 면접 질문과 신중하게 준비한 답변이 적힌 메모 앱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기다려온 인터뷰의 날입니다. 유진은 그 주장을 무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면접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자기소개.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수십 번이나 연습했지만 이제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며 대답을 중얼거렸다. 버스의 소음,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인터뷰의 압박감이 너무 커서 그녀는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여정. 김유진은 운이 좋은 소녀가 아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그녀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고아원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키웠다. 그녀는 등을 구부리고 손을 떨면서도 유진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흰쌀밥, 직접 만든 김치, 말린 생선, 삶은 야채 등이 들어있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때때로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지만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유진에게 그녀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유진은 전 세계 일자리를 지원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렵다. 수십 개의 회사가 거절했고 일부 회사는 면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압박을 받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그녀를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오늘 유진은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갔다. 그녀는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가야 한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의 스트레스. 버스에 올라탄 유진은 빈자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메모 앱을 열고 질문을 훑어보았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답이 틀렸다면, 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고르게 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이 이제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멈추고 몇몇 승객이 내리고 한 노인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천천히 걸으며 등을 구부렸다.
그를 보면 시간의 무거움을 느낀다. 그 노인은 유진이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젊은이 옆에 서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버스는 붐볐고 승객들은 서로 밀치고 모두들 아침에 퇴근하고 나서 피곤했습니다. 유진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전화기에 붙어서 중얼거리며 대답을 하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중이 깨질 때까지.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부르세요. 차 전체가 숨을 참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논쟁 쪽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노인을 노려보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지만 그 남자는 듣지 않았다. 척하지 마. 그냥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공기가 답답해요. 유진은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귀찮아졌습니다. 늙으면 집에만 있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마라. 유진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서 남자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너무 가혹하잖아. 버스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랑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집에 조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 어르신과 대화해도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거칠지는 않았고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여 반대하려 했지만 돌아서서 중얼거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노인에게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제 의자에 앉으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그 노인은 놀란 다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감사함을 담아 말했다. 그는 앉았고 유진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안도감을 느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승객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유진은 다시 전화로 돌아섰다. 버스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계속해서 달렸다. 유진은 노인 옆에 섰다. 그녀의 손은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다시 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은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고 마치 연습하는 것처럼 입술을 살짝 움직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나타났다. 면접 보러 가시나요?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는데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약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의미가 가득했다. 아, 그렇게 집중하는 걸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겠군요. 유진은 그와 이상하게 가까워진 기분에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유진은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섰을 때 그녀는 노인 역시 일어나서 천천히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도 여기로 내려올 거야? 유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처에 직장이 있어요.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그곳은 유진이 면접을 보러 갈 회사 본사였다. 높은 건물의 유리벽이 반짝반짝 빛나며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경험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그녀와 노인은 예상치 못하게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자연스러웠고 유진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천천히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에 갈 때 단순히 기술이나 자격에 대해서만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투와 행동을 볼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유진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유진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뒷면에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을 담은 작은 사진을 붙여보세요. 할머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래,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없을 때부터 날 키워줬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말했다. 유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거의 고아원에 보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입양하여 평생을 그녀를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 보호자였고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그녀는 제 전부예요. 그 노인은 깊은 눈으로 귀를 기울였다. 유진은 격려받은 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할머니께서 지금 심하게 편찮으셔서 입원하시고 수술도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오늘이 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담겨있는 듯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반짝이는 유리 바닥을 올려다보며 멈춰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노인에게로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마치 손녀를 보는 듯 따뜻했다.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유진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숙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노인의 입술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유진은 건물 로비에 들어가 접수원으로부터 출입카드를 받고 면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다른 지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서류를 들고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유진은 앉아서 휴대전화를 열고 메모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버스에서 노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당신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녀는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압박감 때문에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렸다. 유진의 그룹이 불려나왔다. 5명의 후보자가 면접실에 들어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3명의 심사위원을 마주보았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 인터뷰와는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다. 심사위원들은 마치 각 후보자를 시험하듯이 진지한 목소리로 빠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유진 씨,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유진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과 자신이 가진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것처럼 자신감 넘치고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해외 인턴십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그늘에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진은 회사의 가치와 기여하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를 언급하며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다른 대답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은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듯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고 유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후보자들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녀는 그저 실수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많은 인터뷰에서처럼 실패감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판사가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5일 이내에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어조가 자신이 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방을 나갈 준비를 하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권위적인 판사들이 갑자기 당황하여 일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버스에 타고 있는 분이 바로 박민호 노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색 코트는 멋진 정장으로 바뀌었고 그의 눈에서는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회사의 사장이다. 유진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판사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후보자 프로필을 보여주세요. 판사들은 서둘러 서류를 넘겼다. 그 노인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유진 씨,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를 비우세요. 다른 후보님들, 고맙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진, 판사들, 그리고 노인이자 지금은 박 위원장인 그를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이제 면접실에는 유진, 심사위원, 그리고 박 회장,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유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학이나 기술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낯선 사람을 위해 주저없이 나서는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는 자질입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듣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다. 김유진, 자네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네에게 직접 말하고 싶네. 합격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면접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다. 김유진 씨, 축하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정이 솟구쳐 올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대통령은 그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그는 일어서서 심사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방을 나갔다. 유진은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생각했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렸고 버스에 서 있었던 작은 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면접실을 나와 회사 휴게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해냈어요. 전화 저편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잘 돌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꼭 건강해질 거예요. 약속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러자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은 정장을 입은 채 들어왔지만 그의 눈빛은 버스 안의 노인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유진. 우리는 한 팀이 될 거야. 유진은 여전히 감정에 휩싸인 채 휴게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선함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유진,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회사에서 처리해 드릴게요. 당신은 일하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유진은 깜짝 놀라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거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넌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버스에서 날 도와줬듯이 우리가 널 도울게.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자신의 작은 친절이 그렇게 큰 기적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진아, 너는 정말 멋진 여자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알았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은 뒤 떠났고 유진은 감정의 홍수에 휩싸였다. 그녀는 할머니 사진이 놓인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유진의 이야기는 기쁨과 희망으로 끝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친절과 인내를 통해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어딘가의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박 회장의 모습이 그녀가 매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이 될 것입니다.